네, 금융특별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룰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훈입니다. 요즘 이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청약통장을 계속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청약통장에 대한 효용론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신데요. 최근 기사에도 보면 청약통장 해지가 무려 15만 건이라고요. 역대 최고의 해약률이라는 기사도 있는데요. 사실 저도 좀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네. 작년 말에는 20만 건도 해지가 되었다, 가입자 수가 줄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상황이 많이 변한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청약통장이 필수 금융 상품으로 분류가 되었는데요. 네. 이게 부동산 침체 또 금리 상승에 맞물리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 유무가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많이 네, 바뀌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으면 네. 그냥 유지하면서 다양한 활용 팁들을 활용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청약통장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영상 함께 하시면서 기준을 삼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청약통장은 사실 필수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요즘 너무나 찬바심세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직접적인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금리 상승 이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신축 아파트를 굉장히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였거든요. 네. 그래서 청약 당첨 있고 로또라는 공식이 많이 있었는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고분양가 논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꾸준히 올랐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기존에 있는 집들은 어때요? 가격이 부동산 침체 직격탄을 맞으면서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꼭 분양이 되지 않더라도 인근의 다른 아파트들을 보니까, 다른 집들을 보니까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네, 이런 인식들이 된 거죠. 거기다가 연일 뉴스에는 고분양가 또 미분양이 쌓인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돌고 있고요. 그래서 꼭 분양으로 해야 하나 이런 이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네. 사실 둔촌 주택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청약통장이 별로 필요가 없었잖아요.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는데 둔촌주택 같은 인기 단지도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몫했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금리 상승을 좀 말씀드리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청약통장만한 적금금 이자가 잘 없었어요. 오히려 청약통장이 이자가 높아서 은행 가면은 일반 적금하러 갔다가 청약을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네. 최근 시중은행의 예금 적금 금리가 그래도 4%대는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청약통장은 2.1%입니다.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금 적금으로서의 효용성도 많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네. 돈은 어느 정도 묶여 있는데 이거 꼭 해야 하나? 앞으로 분양이라는 게 꼭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무용론과 이렇게 필요하나 없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 청약통장이라는 것은 청약을 하기 위한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니까. 그렇죠. 닥터훈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니까요. 네네. 이런 분들에게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갖고 계세요? 네, 제 경우를 말씀을 네. 드리면 저는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미 네. 주택이 있고 저는 사실 특별공급의 다양한 이런 조건들이 해당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일반인들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앞서 둔촌주공 얘기를 했는데 둔촌주공을 청약하고 분양하는 와중에 굉장히 많은 부동산 제도들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둔촌주공을 위해서 법이 맞습니다. 바뀌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둔주 일병 구하기 이런 짤들도 많이 돌았던 네, 것 네, 같은데요. 부동산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미 유주택자의 특별공급 대상자도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한마디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굳이 해약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요. 오히려 이 청약통장을 활용하면서 유지하는 법으로 저는 방향을 잡으셨군요. 그렇죠.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보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청약통장을 굳이 해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가지고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을 해서 정말 이 청약통장이 이분들한테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좀 있을까요? 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을 고객 상담을 하다 보면 청약통장은 필요 있건 없건 그냥 하나 가지고 있어라, 보유하고 있어라, 그쵸. 이렇게 과거에는 그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죠. 하지만 필요 없는 분들, 이미 내 집 마련을 하셔서 이 집에 아주 오랫동안 살 계획이다,
거기다가 특별 공급이나 이런 대상들은 아예 뭐 원천적으로 안 될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특별 공급 있잖아요. 다자녀 특별 공급, 뭐 신혼도 있고, 신혼 특별 공급, 그렇죠. 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뭐 등등, 중소기업 예. 너무 안 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굳이 청약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추가적인 집 마련하는 방법들이 또 다양하게 있거든요. 흔히 말하면 우리가 경매도 할 수 있고, 경매 청약 통장 아무 관계 없거든요. 경매도 가능하고 갭 투자 이런 것들도 지금이야 뭐 전세가율이 떨어져서 갭 투자가 찬밥이지만 한 4, 5년 전에 갭 투자 굉장히 활용이었거든요. 갭 투자도 그렇고요. 또 좋은 입지에 뭐 줍줍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과 완전 무관하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재테크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은 굳이 청약 통장이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데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네. 이렇게 닥터님처럼. 네네. 그런 분들은 이 통장을 청약 외에 다른 방도로 어떤 것들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저도 가지고 있고 네.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청약 통장이 청약을 위해서 가지고 있지만 네. 굉장히 또 큰 장점들이 있어요. 먼저 소득공제가 불입한 금액의 40%까지 된다는 겁니다. 아, 소득공제가 되는군요. 네, 지금 최근에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은 남아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뭐 이제 또 다른 직장인들의 필수 뭐 노후 대비 상품이랑 뭐 연금저축 이런 것들도 세액공제로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근데 소득공제가 된다라는 거는 소득에서 그만큼에서 빼서 혹시 과표 구간을 낮추면 꽤 큰 절세 혜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쵸.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꿀팁 중에 하나가 청약 예금 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대출도 돼요. 그렇죠. 뭐 청약 통장을 생각 없이 네. 이렇게 꾸준히 넣으셨던 분들이 꽤 큰 금액이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거는 사실 청약을 할 때, 그러니까 집을 살 때까지는 묶여 있는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게는 뭐 몇백만 원 있으신 분도 있지만 몇 천만 원 있으신 분도 있으세요. 아까 이자가 낮아져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자가 낮아진 만큼 담보대출 이자도 되게 낮아졌어요. 한 4%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내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쓰고 계시는 분들 꽤 많이 계세요. 그렇죠. 요즘에는 고신용자 대기업 다니셔도 한 7, 8% 정도 나오거든요. 네. 계산하기 편하게 한 8%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1,000만 원 정도 마통을 활용하고 계시는 분이 1년에 이자가 80만 원이 나오죠. 그렇죠. 1,000만 원 기준으로. 그렇죠? 네. 근데 내가 만약 청약 예금 담보 대출을 아직 활용을 안 하신 분은 대출을 1,000만 원을 받아서 마통에 넣으면 여기서 물론 한 4%대 이자가 나올 거예요. 근데 내 마통의 금리가 훨씬 더 높으니까 단순 계산하더라도 한 40만 원 정도의 직접적인 이자 혜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어차피 내 거를 담보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네. 보통 예금 담보 대출은 금리의 한 1%에서 1.5%만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와. 3% 4%밖에 안 나오거든요. 와, 정말 꿀팁이네요. 네. 네, 사실 청약통장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청약통장의 본질은 청약이니만큼 그래도 이 청약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 좀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구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좀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청약 자체의 메리트에 대한 강점은 아무리 부각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특히 핵심 입지, 서울의 핵심 입지에 신축 아파트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청약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공공분양에 대한 정책 제도들을 잘 활용해 보신다고 하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도 공공분양으로 사전 청약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면 삼성동이나 잠실 얼마나 비싸요. 근데 공공분양에서 다양한 메리트를 제공을 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무조건 싸게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기회들은 어쨌든 청약 통장을 본질의 기능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만 분명히 기회가 될 거고요. 이게 청약 제도 자체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만큼 요즘 많이 변하고 있는 대출 제도에 연계될 수도 있고 또 정책의 다양한 혜택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청약 통장 자체의 메리트와 장점은 아무리 부각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청약통장이 이렇게 청약 말고도 다양한 꿀팁이 있다는 거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닥터훈님과 함께 청약통장 정말 가져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청약통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잘 판단해 보시고 해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